여러분께 런던의 지하철 모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 윙윙거리는 벌레 녀석을 직접 만나려면 런던의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3,000종의 모기종 중에서 이 모기는 런던 지하철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서만 윙윙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모기는 특정한 종이 한 곳에서 진화한 아주 특이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런던 지하철은 18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그 당시 아래에 살던 모든 모기가 세상과 차단되게 되었어요. 지하철은 꽤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역의 출입구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모기는 지하철에 갇히고 바로 그곳에서 진화하게 되었죠. 만약 평범한 모기에게 괴롭힘을 당해 짜증이 났다면 하나 알아두세요. 런던 지하철 모기는 다른 종보다 더 따끔히 문답니다. 지상의 모기는 주로 새를 뭅니다. 드물게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을 물죠. 그치만 이 모기는 정말로 사람을 잘 물어요. 왜냐하면 새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쥐와 인간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이 모기는 또한 다른 모기처럼 알을 낳기 위해 피가 필요하지 않고 겨울에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이건 지하터널 때문에 세상과 격리된 덕분이기도 해요. 지하의 계절과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런던 종은 아주 독특해서 다른 모기종과 교배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런던 모기종은 이동 중일 수도 있어요. 이 런던 지하철 모기의 개체가 멜버른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과 하수구에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자, 이제 바다를 건너서 대도시에만 서식하는 또 다른 곤충을 만나보도록 하죠. 맨해튼의 거리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10억 마리 이상의 개미 중에서 과학자들은 독특한 젓갈색 종을 발견했습니다. 뉴욕에는 인구당 약 120마리의 개미가 살고 있는데요. 이 개미종은 과학계에 알려진 13,000종의 개미 중 어느 종에도 속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하며 맨해튼 63번가와 76번가 사이에만 살죠. 과학자들은 이 맨하탄 개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립되어 진화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고 도시의 나머지 시설과 단절되었다는 것 외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개미는 패스트푸드, 특히 옥수수 시럽을 먹고 산다고 해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단 덕분에 맨하탄 개미는 콘크리트 밀림의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개미와 모기 모두 공룡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모기 화석에서 피를 채취해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제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이건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DNA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기 쉬운 분자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죽은 공룡의 신선한 샘플이 필요할 거예요. 다시 공룡을 되살릴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죠. 공룡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공룡을 모두 멸종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몇은 살아남았고 우리가 매일 보는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새예요. 강한 티렉스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이고요. 야생의 타란툴라는 작은 개구리를 애완동물로 기릅니다.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시켜주지는 않지만 작은 개구리가 돌아다니게 놔두는데 이건 윈윈 관계예요. 개구리는 포식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털이 북실북실한 덩치 경호원을 얻을 수 있고 타란툴라는 둥지를 지켜줄 보호자를 얻거든요. 이 작은 개구리가 거미알을 먹으려는 개미를 먹어주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끝나고 우주가 시작되는 곳은 뚜렷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비행기 날개가 작동을 멈출 정도로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 높이는 약 96km로 과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우주가 시작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네, 우주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답니다. 눈의 광수용체는 매우 민감해서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도 투영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을 응시한 후에 방 안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계속 눈앞에 있던 전구의 모양이 떠 있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이 계속해서 뇌에 시각 정보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50km 떨어진 곳의 촛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고 넓은 마리아나 해구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들어갑니다. 딱 10km만 내려가면 돼요.
나뭇잎 민달팽이는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엽록체라는 식물세포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달팽이는 광합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민달팽이는 동물이자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꿈속에 등장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유전적인 기억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비교적 최근에 우리 생활에 등장했죠. 우리의 원시인 뇌는 그런 기술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는 이런 기기를 거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에서 핸드폰을 써본 운 좋은 소수 중 하나라고 가정해보죠. 글자를 읽거나 쓸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나요? 언어 해석을 돕는 뇌의 두 영역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대부분 활동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단어를 읽거나 시계를 읽을 순 없겠지만요. 블랙홀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체를 빨아들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면 무엇이든 심지어 빛까지 통째로 잡아먹는 모습을 찍은 거죠. 모두 스파게티처럼 변할 거예요. 이제 이 녹화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론적으로 화이트홀이 되는 겁니다.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물질을 밀어내고 뿜어내는 구멍이죠.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영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고래가 숨구멍으로 물을 뿜어내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니지만요. 고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포유동물로 공기를 마십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폐에 품고 있던 오래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요. 숨구멍으로 나오는 그 따뜻한 공기는 주변 차가운 공기와 만나 물방울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래의 숨구멍을 보면 고래의 종류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콧구멍 2개처럼 생긴 구멍이 있다면 그건 수염고래입니다. 이빨이 이 칫솔의 솔처럼 생긴 고래죠. 숨구멍이 하나라면 이빨고래입니다. 돌고래와 범고래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메갈로돈의 길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물인 흰 긴수염 고래의 반을 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무는 힘을 컴퓨터로 계산했는데 이는 평방 인치당 18톤 정도였다고 해요. 백상아리보다 10배 이상 강하며 고래 뼈를 포도처럼 으스러뜨리기에도 충분한 힘이죠. 세포 재생 덕분에 인간은 매달 새로운 피부를, 4개월마다 새로운 피를, 500일마다 새로운 간을, 10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뼈를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하품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루하거나 피곤할 때 우리는 숨을 깊게 쉬지 않아서 뇌가 약간 배를 골게 하죠. 폐가 팽창하고 주변 근육을 늘려주는 것 역시 몸을 깨워줍니다. 매미는 지구에서 아주 독특한 곤충입니다. 천적이 없거든요. 매미는 13년에서 17년마다 지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매미에게 의존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사냥을 하는 동안 너무 더워지지 않도록 초기 인류의 털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지방을 저장하여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는데 그래서 머리에 길고 두꺼운 털이 덮이게 된 거예요. 두피에는 지방이 없거든요.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1000만 톤에 달합니다. 수백만 개의 지구를 맨하탄 크기의 공으로 찌그러뜨린 셈인데요. 중성자별 표면 위에 사람이 서 있다면 몸이 즉시 눌려 원자 두께만하게 납작해질 겁니다. 네, 만화처럼 2차원이 될 거예요. 자, 100만 초는 약 11일이고 10억 초는 30년입니다. 10억 걸음이면 지구 적도 주위를 15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에서 10억까지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면 끝내는데 95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개의 1년은 인간의 7년과도 같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와 고양이의 노화는 종류, 크기,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 나이 1살은 인간 나이로 약 15살과도 같습니다. 2살이 되면 인간 나이로 24살이 되고 매 생일마다 노화는 약 4년씩 느려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큰 품종의 경우 처음 6년 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동물에겐 꼬리가 있는데 왜 사람에겐 꼬리가 없을까요? 그건 인간이 2다리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꼬리는 균형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고 4.5kg짜리 머리가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꼬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비행기를 탔을 때 착륙이 부드럽지 않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아마 일부러 그런 걸 거예요. 비행기의 날개는 지면에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은 양력을 만들어내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퀴를 최대한 빨리 활주로에 올려놓도록 견고한 착륙을 하는 거죠. 또한 이런 착륙은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활주로에서 마찰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10명 중 1명에게만 있는 모튼의 발가락을 가지셨군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발 모양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발도 이런 모양이에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혀가 아니라 턱 근육입니다. 그리고 사실 혀는 근육 하나가 아니에요. 8개의 근육이 꼬여 있는 형태죠. 구조적으로 문어팔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촉수가 아니라 팔이라고요. 문어의 팔은 6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다리예요. 팔에는 끝까지 흡착판이 있습니다. 촉수는 끝에만 흡착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의 촉수는 2개고요. 만약 머리를 열어서 뇌를 찌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뇌는 신경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촉각 자극을 맞는 감각 수용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겠죠. 말발굽과 콧불소 뿔은 인간의 머리카락, 손톱과 같은 물질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콧불소 뿔은 앞쪽의 케라틴이 뒤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뒤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팁이죠. 악어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지그재그로 뛰어야 악어가 따라오기 어려워한다고요. 이건 정말 미신이에요. 그냥 직선으로 최대한 빨리 달리셔야 합니다. 번거롭게 나무에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악어도 나무에 오를 수 있다고요. 해성 67P에서는 절대로 덩크슛 연습하지 마세요. 중력이 너무 약해서 점프 속도가 탈출 속도를 뛰어넘을 거예요. 탈출 속도는 로켓을 지구에서 발사할 때 중력의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 속도입니다. 이 해성에서 뛰어오른다면 여러분은 우주로 떠내려가게 될 거예요. 사람의 다리만큼 자랄 수 있는 거대한 지렁이 종이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주로 워싱턴과 아이다호의 팔루주 대초원지대에 삽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렁이에게선 백합 냄새가 난다고 해요. 공룡에겐 바퀴벌레만한 벼룩이 있었습니다. 요즘의 벼룩처럼 높이 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벼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 벼룩은 입으로 공룡 가죽을 뚫을 수 있었어요. 껌을 삼켰다고 해서 그 껌이 7년 동안 위에 머물진 않을 거예요. 이건 미신입니다. 침과 위산은 당연히 껌을 분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껌은 소화관의 모든 근육을 타고 움직이며 하루나 이틀 안에 빠져나갈 거예요. 모기는 사람의 피 대신 꽃의 꿀을 먹고도 멀쩡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는 것은 암컷뿐이에요. 알을 낳기 위해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은 우연히도 가장 심한 악취가 나는 꽃이기도 합니다. 지름이 약 1m이고 무게가 약 7kg인 라플레시아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가 나요. 상어는 두 눈을 모두 깜빡일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예요. 하지만 청소나 수분 공급을 위한 게 아니에요. 먹이를 먹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깜빡이는 거죠. 정란우는 평균적으로 무게가 45만 kg 조금 넘습니다. 흐린 날에는 다 자란 코끼리 100마리가 머리 위를 떠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우주의 진공에 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분자가 없기 때문이죠. 달에서는 어둡고 밝은 색이 훨씬 더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가 햇빛을 분산시켜 물체가 어둠 속에서 약간 밝아 보이죠. 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얇은 대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검게 보여요. 하지만 빛이 있을 때는 반사되는 먼지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반짝입니다. 인류는 여행 가방에 바퀴가 추가되기 전에 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종족의 두 번째 거대한 도약은 이로부터 몇 년 후에 일어났죠. 별이 내는 빛은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지구의 대기가 간섭을 해서 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정보는 시속 32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몇 밀리초 만에 몸속을 이동하죠. 그래서 그 뜨거운 피자팬을 실수로 만졌을 때 손을 뒤로 획 뺄 수 있는 거예요. 아야! 콘센트 구멍은 나라마다 다르게 생겼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멍이 최소 2개라는 거죠. 전기가 회로를 따라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류는 차단기에서 오른쪽의 뜨거운 구멍으로 흘러 헤어드라이어나 조명 같은 기기를 통과한 다음 다시 중성인 왼쪽 구멍으로 돌아갑니다. 대왕고래의 심장은 골프카트 크기만 하고 무게는 180kg에 달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약 0.3kg이고요. 그러니까 대왕고래의 심장은 우리보다 640배 정도 더 큰 거죠. 하지만 모든 동물 중에서 몸집 대비 심장이 가장 큰 건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치즈 대신 프룬즈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든 입모양을 고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 장의 사진을 찍는데 15분에서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미소를 머금어야 한다니 쉽지 않겠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시대에는 피라미드의 건축보다 첫 아이폰 출시에 더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1670년대에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룡 화석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했던 추측은 그 화석이 멸종된 거인의 뼈라는 거였어요. 화석을 보면 4천만 년 전에는 펭귄이 캥거루만 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물속에 있습니다. 덴마크 해협의 폭포예요. 덴마크 해에서 유입된 차가운 밀도의 물이 어민저 해에서 유입된 따뜻한 물 아래로 흐르면서 3,500m 깊이의 해저 능선 위로 떨어지는데 이는 육지에서 가장 높은 폭포의 3배가 넘는 깊이입니다. 호주의 면적은 달보다 넓어요. 숫자를 볼까요? 호주의 폭은 거의 4,000km이고 달은 2,100km를 조금 넘어요. 루빅 큐브를 만든 에르노 루빅은 70년대 초에 큐빅을 만든 후 한 달에 걸려 큐브를 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 기록은 3.47초입니다. 번개는 태양보다 4배 더 뜨겁습니다. 번개 한 번에 10만 조각이 넘는 빵을 토스트할 수 있죠. 파인애플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즉 파인애플을 먹을 때 여러분도 파인애플에게 조금씩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이 약간 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시합에서는 우리의 위장이 항상 이기니까요. 일회용 젓가락은 두 부분이 붙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연결된 윗부분을 부러뜨리고 그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으면 테이블에 닿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썹의 주요 기능은 땀과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자놀이를 향해서 나 있는 거예요. 습기가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한 눈썹은 과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눈썹이 없었다면 인간에겐 아마 정말 길고 빽빽한 속눈썹이 생기도록 진화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일생 동안 960km 정도의 머리카락을 기릅니다. 뉴욕에서 오하이오주 데이튼까지 거리네요. 태평양의 포인트 니모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입니다. 어느 해안이든지 2,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만약 이곳에 간다면 지구의 그 어떤 사람보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과 훨씬 더 가까워질 겁니다. ISS는 지표면에서 불과 400km 떨어진 상공을 선회하거든요.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직업이 있어요. 가칠한 벽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있는 거죠. 아시나요? 네, 페인트의 질감이 어떻게 변하고 갈라지는지를 기록하고 이 신나는 관찰의 기초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해시계를 사용했을 때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그림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그 반대로 졌습니다. 최초의 기계식 시계는 북쪽에서 발명되었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발명했다면 지금의 방향은 바뀌었을 거예요. 몸의 가장 빠른 근육은 눈에 있어요. 눈 깜짝할 새는 10분의 1초 정도고 우리는 하루에 2만 번씩 눈을 깜빡이죠.
영어로 아주 짧은 시간을 GB라고 하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GB는 빛이 진공 상태에서 1cm를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손톱의 너비만한 길이라고요. 사람의 손끝은 매우 민감해서 깊이가 13나노미터에 불과해도 물체의 굴곡을 느낄 수 있어요. 나노미터는 100만 분의 1mm이고 1mm는 모래 알갱이의 높이와 같습니다. 1992년 한 화물선이 북태평양에서 2만 8천 마리의 고무오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무오리는 여전히 전 세계 해안, 심지어 대서양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